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개념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인덱스 밑으로 링크 3개가 나왔을 거예요. 게시판 요구사항,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SQL 실습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일단 3개를 다 열어보시고, 자, 하나씩 볼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게시판 요구사항.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DBMS를 가지고서 DB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적혀있는 요구사항을 보고 테이블을 설계해야 돼요. 여기에는 물론 뭐 정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한 그 베이스 지식을 깔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완벽한 DB를 설계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사항만 가지고 DB를 최대한 설계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을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설계한 테이블이나 이런 형태가 좀 부족하구나, 좀 이런 컬럼들이 추가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시면서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넣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DB 설계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이 데이터를 실제로 테이블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것만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 나 못하겠어, 막혔어 라고 하면 그때 얘를 참고하세요. 실질적으로 인설트를 해야 되는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의 컬럼명이나 데이터 타입 같은 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느낌이 좀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를 같이 보면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생각이 좀 중간에 가다가 멈춰요. 웬만하면 이걸 가지고 먼저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참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까지 다 인설트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을 쭉 드릴 거고, 오늘 이제 종강날이에요. 이거 녹화를 잠깐 멈추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기 전에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특강 같은 경우는 수업 일수 자체가 8일이고 8일 동안 3시간 해서 총 24시간 동안에 DBMS라고 하는 과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규 과정보다 6시간 정도가 작아요, 방학특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도상 좀 빼놓은 부분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워딩 소개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데이터 모델링, 개념적 설계, 그리고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그리고 여기에 또 없네. 이 안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대 n이냐, n 대 m이냐, 1대 1이냐, 이런 관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모델링 안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ERD라고 해서 화살표 그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런 내용들, 이 화살표가 이 관계에 따라서 화살표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 또 그리고 데이터 정규화. 이거 정규화는 이제 1정규,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여기까지는 RDBMS에서 거의 필수라고 보는 정규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며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기 때문에 워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녀석들이 이제 설계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는 이제 기술 관련된 내용을 또 몇 가지 워딩을 드려볼 거예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프로시저, 그리고 함수, 트리거, 이벤트 등등. 자, 진짜 간단하게만 언급을 살짝 드려보자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쿼리에 실행하는 그 덩어리를 묶는 거예요. 이 묶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가 1번, 2번, 3번 쿼리 총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번 쿼리 실행하고 나서 2번 쿼리 실행하고 그 다음 3번 쿼리를 실행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다 문제가 없어야 데이터 처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를 트랜잭션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만약에 1번에 문제가 생겼어도 2번, 3번은 실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근데 트랜잭션으로 얘를 묶어놓으면 1번, 2번, 3번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어딘가 하나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이게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내가 날리고자 하는 쿼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적용이 안 되게 해버리는 거.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세 개 다 적용이 잘 되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트랜잭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DDL과 DML 얘기 나왔을 때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TCL 이 부분은 지금은 몰라도 돼요 하고 넘어갔던 이 녀석의 커밋이라고 하는 것과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녀석이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들입니다. 문법들이에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래서 커밋은 적용시키겠다, 롤백은 돌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없으면 1, 2, 3번 중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셋 다 실행이 잘 됐으면 커밋을 통해 아예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중간에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롤백을 통해서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랜잭션 방식이고, 프로시저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실행되게끔 하는 거. 요 정도예요. 간단하게.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프로시저라고 하는 녀석을 좀 더 검색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실행되게 하는 거. 이 트랜잭션은 순차적으로 실행될 쿼리들에 대해서 이 연계성을 보는 거고요. 프로시저는 아예 이 덩어리를 한 번에 실행시키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게 목적. 그리고 함수 이 녀석도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실행되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기능적인 부분은 프로시저와 유사함. 근데 얘네들이 유사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얘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얘는 실행된 결과를 받아오는 게 주 목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내장 함수, MySQL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집계 함수부터 뭐 now라고 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함수들 썼을 때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 함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다른 쿼리 쪽에서 그 함수를 불러다가 쓸 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함수라는 기능이고, 트리거 이 녀석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트리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어딘가에 뭔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딱 걸리면, 이 트리거가 딱 걸리면 그때 발동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예약되어 있는 시스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간단한 예시 하나만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가지고 회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회원 테이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백업 테이블, 회원 백업 테이블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 어떠한 데이터가 인설트가 돼요. 그럼 백업 테이블에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 회원 테이블에다가 트리거를 걸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인설트가 이루어졌어? 그럼 여기 백업 테이블에다가 인설트하는 쿼리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테이블에만 인설트를 했지만 여기에도 인설트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거, 그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회원 테이블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얘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뭔가를 지웠어요. 아니다. 고스란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보죠. 얘는 얘대로 회원들을 데이터를 갖고 있고 백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지워요. 삭제 딜리트를 하나 해요. 그럼 일단 얘를 여기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여긴 인설트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워진 데이터가 여기에 잠시 동안 보관이 될 거니까 이 보관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30일 이후에는 30일 이전에는 회원 그 탈퇴를 만료해서 다시 그 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기능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벤트 얘는 특정 시간에 정해둔 쿼리 혹은 프로시저 함수 등을 실행하는 것. 자,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정해놓은 신호가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인설트나 이런 것들을 걸어놓으면 그게 가해졌을 때, 얘는 특정 시간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방금 전에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회원 탈퇴를 시도를 합니다. 그럼 30일간 이제 유예 기간을 줘서 30일 전에 얘가 데이터를 복구하겠다라고 하면 백업 테이블에 있는 걸 다시 가져와서 복구를 시키는 상태로 트리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벤트는 30일이 지났어요. 근데 얘가 복구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알아서 그 데이터 지워줘야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 기준으로 30일을 따져보는 겁니다. 30일이 지났어? 그럼 딜리트 쿼리를 실행하게끔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시간,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애초에 우리가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얘는 딜리트를 시켜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벤트라는 녀석.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 특정 시간에 한 번씩 실행되어야 되는 쿼리 같은 경우 이벤트로 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이라고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이벤트라는 녀석은 사실 윈도우에서도 비슷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작업 스케줄러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거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OS가 제공하는 스케줄러예요. 여기다가도 이제 특정 시간, 뭐 예를 들어 매일 혹은 매일도 이제 몇 시, 지금 현재 14시 30분이니까 예를 들어 14시 30분 매일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끔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스케줄러에 넣어 놓으면요. 얘가 알아서 그 시간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개발해서 생각보다 가끔 쓰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작동돼야 되는 쿼리를 우리가 뭐 단일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면은 그냥 DBMS 기능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애초에 특정 테이블들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새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다시 인설트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쿼리를 실행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짜야 되는 쿼리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쿼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딱 실행했을 때 해당 쿼리들이 알아서 실행되게끔 이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작업 스케줄러에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특정 시간이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거니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쿼리들이 알아서 돌 거예요. DB 서버만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벤트나 여기서 쓰는 작업 스케줄러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1부터 10 중에 한 7, 10 중에서 한 7 정도? 7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자유자재로 쓰는 거는 그 정도고
사실 이거를 더 넘어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9에서 10으로 간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만큼도 자유자재로 쓰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워딩을 다 드렸으니까, 키워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심플한 예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예제들을 보면, 와, 되게 쉽다. 간단하네. 라고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직접 얘를 처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에는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좀 각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 개발자였던 사람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웹 개발에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 가끔. 음. 근데 가끔 쓰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막 깊게 파지 않은 상태에서 쓰려니까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도 하고 하다 보면 전반적인 큰 틀이 보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구글링을 통해 이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옵션적인 부분 찾아가면서 일하는 거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다.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시죠.